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김미경님의 마흔 수업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고민이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에서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으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김미경의 마흔 수업에서는 이런 경제적 불황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황을 이기는 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세 가지 힘.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 경제 뉴스는 전부 암울한 예측뿐이다.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경제학과 교수들의 52%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3년 전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떨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했나 싶더니 불황 바이러스가 덮쳤다. 생각해보면 2023년의 경제 불황은 지금의 40대들이 본격적으로 겪는 최초의 경제 위기다. IMF 때는 아직 학생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회 초년생이었으니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 불황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마흔이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라 투자도 대출도 사업 규모도 가장 많이 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심히 재테크에 몰두했던 40대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코로나 직후 한동안 주식 투자, 코인 부자가 속출하며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상실감에 시달리다가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에 나선 마흔들. 지금은 눈앞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호구가 된 기분이다.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 불황으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에 만난 40대 재테크 유튜버도 경제 불황을 피해가진 못했다.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어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80%씩 떨어졌고요. 원래 이쪽 시장이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많아 언제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알 수가 없네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빚을 내어 투자한 40대들이다. 대출금리가 8%를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6%를 넘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기본 수십만 원씩 오르거나 앞자리가 달라지니 이런 게 불황이구나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중 돈과 빚에 쫓기는 것만큼 지독한 게 없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솔루션은 뭘까? 첫째,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맨다. 둘째, 버티다가 안 되겠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판다. 주식이든 집이든 손해를 감수하고 뭐라도 팔든가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안일까? 이 방법밖에 답이 없는 것일까? 나는 지난 코로나 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백수가 됐다. 모든 강의가 없어지면서 강연 수입이 영원이 됐다. 그때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뛰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다. 어떤 위기와 불황에도 세상은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경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돈 버는 방식이 변화할 뿐이다. 그걸 기어이 찾아내 다시 연결하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자들은 이 위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남들이 막힌 곳만 보고 있을 때 부자들은 뚫린 곳을 반드시 찾아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라는 뜻이다.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파도처럼 늘 요동친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올라간다.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좌절하고 멈출 수만은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부터 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능동적인 솔루션을 찾는 건 어떨까? 내가 찾은 첫 번째 솔루션은 숫자에 겁먹지 말고 오른 만큼 더 벌어서 금리를 따라잡는 것이다. 아파트 대출금이 3%였는데 8%로 뛰었네. 많이 바라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딱 5%만 더 벌면 안 되겠니?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최근 영끌로 집을 산 많은 30대, 40대들이 오르는 대출금리 때문에 아파트를 되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팔뚝의 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한다. 6억 아파트를 3억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그런데 집값이 30% 떨어져서 1억 8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 거예요. 이때 3억 빚은 그대로 있으니 3억이었던 내 자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그런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버티면서 1억 8천만 원이 다시 회수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자가 5%라고 하면 바로 갈아탄다. 그렇다면 고금리 상품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나를 고금리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만약 내가 움직여서 지금 버는 돈의 5%만 더 벌 수 있다면 이보다 높은 금리가 없다. 요즘은 건물 임대 수익률도 5%가 안 된다.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추가 수익을 낸다면 나는 몇 억짜리 건물이나 다름없다. IMF 때도 그랬지만 불황 때마다 아내들은 일하러 나온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사이드 잡을 하면서 더 뛰든지 두 사람이 같이 벌어야 감당할 수 있다. 불황일 때 버는 돈은 호황일 때 버는 돈의 3배 역할을 한다.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쉽게 시도하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어제 살던 대로 산다. 돈 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차피 5% 금리 때문에 힘들다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돈을 버느라 힘든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불황일 때는 모든 것이 위축된다. 돈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저절로 위축된다. 그러니 호황일 때보다 더 용감해지고 남보다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더 덤벼야 한다. 불황을 기회 삼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당장 세상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자. 5% 금리에 겁먹지 말고 딱 5%만 더 벌겠다는 마음으로. 불황을 이기는 나의 두 번째 해답은 버티는 것과 망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벌면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 정말 힘들 때는 자산을 팔고 살림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때 버티는 것과 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불황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40대들은 버티는 것과 망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30평형대 아파트에 살다가 10평형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마냥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감이 밀려온다. 남들의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스토리는 술안주처럼 듣지만 막상 자기 얘기가 되면 죽을 것 같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는 적어도 67번 온다. 그때마다 망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 때문에 평정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사람은 자산이 무너지면 멘탈도 쉽게 무너진다. 내 자존감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도 힘들어진다. 좌절과 실망이 누적되면 순간적으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심하지만 돈을 벌면서 받은 상처가 커서 아예 업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시종자다.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종자는 지킨다는 뜻이다. 농부의 씨종자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꼭 지켜야 한다. 아무리 빈 털터리가 되어도 평생 일했던 터전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씨종자를 팔지 않는 한 나는 망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장하게 버티는 중이다. 살면서 몇 번이고 닥칠 위기를 이번에 제대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세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채워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길이 보인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속도를 늦출 때마다 오히려 성황을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MBA 코스다. 에너지를 10만큼 써도 결과가 4밖에 안 나올 때 4의 에너지를 써서 10만큼 내면을 축적하는 게 바로 공부라는 것을 CEO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바쁠 때는 공부하기가 어렵다. 돈이 잘 벌릴 때는 지혜가 안 벌리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 이전에 나는 전국을 돌며 하루에 2-3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이렇게 지식노동만 계속하면 콘텐츠가 고갈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늘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원들을 곁에 두었다. 내가 강의를 하느라 멈춰있는 동안 직원들이 내 곁에서 콘텐츠를 함께 채워준 것이다. 다른 강사들은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이런 충고를 했다. 미경 씨는 돈 벌어서 집에 다 가져가면 빨리 모을 텐데 왜 힘들게 직원을 둬요? 직원 두지 말고 우리처럼 혼자 뛰어요. 그러면 벌써 돈 벌었겠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충고하셨던 분들이 콘텐츠가 떨어져 제일 먼저 집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가져가면 집으로 빨리 가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돈을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CEO는 자신의 공부가 회사의 성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 곧바로 태세를 전환한다. 10에서 5로 줄인 현재의 규모를 앞으로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에 몰입한다. 세상은 돈이 풀릴 때도 바뀌지만 돈이 고갈될 때도 바뀐다. 시장이 죽은 것 같을 때 늘 판이 바뀌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한다. 부족한 자본으로 살아남기 위해 돈 대신 머리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빨리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황만 보고 무조건 줄이기 바쁘다. 밥도 줄이고 능력도 줄이고 공부도 줄이고 다 줄인다. 문제는 10이었던 규모를 3으로 줄여놨어도 몇 년 뒤 다시 세상이 10이 된다는 것이다. 그때 몇 년간 3으로 규모를 줄이고 멈춰 있었던 이들은 10이 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으니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규모를 3으로 줄여도 공부로 10을 채워놓은 사람들은 결국 이를 따라잡는다.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인 만큼 무엇을 채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줄이면 시간이 남는다. 그 시간이 바로 미래의 돈이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일본 무역일을 했는데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코로나 때 더 심각해지면서 매출이 종전에 30%까지 줄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가?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선생님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으셨지만 결국 이겨내셨잖아요.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려고요. 얼마 전 만난 40대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그는 요즘 남는 시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지낸다고 했다. 불황일 때 불황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황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호황처럼 사는 사람들은 당장 버는 게 없어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면서 바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버틴다. 지금 불황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만 잘 못하고 나만 바보 같아서 힘든 것이 아니다. 다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따라잡고 버티고 채우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미리 기회를 잡고 판을 깔아놓자. 이 위기가 끝나면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이고 성장의 결과는 더 많은 기회가 보상해 줄 것이다. 미래의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 선생님,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언니의 독서를 쓰셨던 선생님이 어떻게 웹 3.0 책을 내시냐고요. 얼마 전 인터뷰를 하자며 만난 한 유튜버는 나를 보자마자 언니의 독설과 얼마 전 출간한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를 동시에 내밀었다. 10년 전 방송 무대에서 여자의 꿈에 대해 얘기했던 강사 김미경과 웹 3.0 세상 메타버스 NFT를 강의하는 크리에이터 김미경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요새 웹 3.0과 블록체인 연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웹 3.0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설명을 잘 하신다고요. 선생님 나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 공부였어요.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은 항상 반걸음 앞서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학습한 내용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계시고요. 웹 3.0은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분야라 전문가들도 대부분 2030 세대다. 그들이 보기에 나이 60에 웹 3.0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가 낯설면서도 신기했나 보다. 이전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나에게 웹 3.0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생계형 공부였다. 그 시작은 3년 전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엄청난 충격에서 비롯됐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코로나로 모든 강의가 취소되며 한 달 수입이 0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였다. 그동안 오프라인 세상에서 아날로그 돈만 벌어왔던 나는 한순간에 길을 잃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면 답은 공부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을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 당시 모든 기사와 리포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핵심 키워드다. 그런데 이걸 막상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 강의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를 디지털화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혔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커뮤니티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비로소 찾은 답이 MKU였다. 나처럼 공부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자존감을 찾으려는 이들이 모여들면서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길을 찾았다. MKU를 만든 이후에도 나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개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디지털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진화시키고 있었다. 순식간에 나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세상을 계속 따라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히 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나와 함께 공부하려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뿐이었다. 나는 얼른 전문가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드려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의, 세븐테크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 그러고 나니 공부할 게 더 보였다. 메타버스와 제페토, 이프렌드도 공부했고 NFT 교육과정도 국내 최초로 MKU에서 론칭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NFT를 발행했는데 가상지갑인 메타마스크를 만든 학생들이 무려 8,000명에 달했다. 단일 NFT
커뮤니티 규모로는 국내 최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블록체인이나 웹 3.0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던 40대, 50대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정도가 디지털 활용의 전부였던 이들이 1년 만에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생활을 즐기고 웹 3.0 생태계의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무섭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들은 4년 전의 나처럼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나와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극소수의 특이 케이스일 뿐이라는 것을. 여전히 동창회에 나가면 NFT 뜻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메타버스와 웹 3.0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들 한다. 우리와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사람들은 현재 나이로 미래의 공부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유독 40이 넘으면 본인이 알아서 뒤로 빠진다. 살던 대로 살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래도 세상이 변한다. 판이 바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을 보면 벌컥 화가 난다. 이놈의 세상은 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살던 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 최고의 발명품은 사람이다. 이전보다 정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만드는 개인들이 탄생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진화하고 진화해왔다. 1990년대에 등장한 웹 1.0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덕분에 생겨났고, 개인들의 자유와 견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쌓여 웹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웹 3.0 시대도 마찬가지다. 왜 나는 아무 보상도 없는 데이터 노동을 계속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개인의 질문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로 중간 거래자 없이 직거래하는 화폐, 가상지갑, 거래소, 은행, NFT 등을 발명하면서 열린 게 웹 3.0 세상이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 강화하고 개인이 거대 권력에 의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다. 웹 3.0이니 AI 같은 건 10대, 20대 애들한테나 해당되는 세상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찜찜하기는 하다. 세상 공부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의 작동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고 돈 벌기 좋은 세상을 만날 텐데 말이다. 게다가 웹 3.0 세상은 이제 시작이라 어차피 20대도 60대도 모른다. 모두가 1학년이니 먼저 공부하고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늦고 말고 할 게 없단 소리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고 나보다 3개월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 워낙 변화 속도가 빨라 대학에 가도 못 배우는 게 요즘 기술이니까. 공부하는 법도 쉽다. 요즘 가장 좋은 공부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받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세상이 바뀌어서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이를 핑계로 늦었다는 생각만 하지 말자. 중년 프레임으로 남의 세상 보듯 하지 말자. 지금의 40대가 100세까지 돈을 벌고 커리어를 만들며 자존감 있게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차피 웹 3.0 세상이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더불어 읽다는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웹 3.0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